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직장에서 쓰니님을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던 동료에게 사이다를 먹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직장 다니는 기혼녀입니다. 결혼한 지는 6개월 되었어요. 일신사에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나름 사이다여서 보내봅니다. 사회생활 실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많은 것을 느꼈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또래들 중에서 기혼인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다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도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경력을 쌓기 좋은 회사라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일단 입사를 했습니다. 알바는 이것저것 해보긴 했지만 진짜 사회생활은 처음 하는 것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입사를 해서 저희 팀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나서 다른 팀 선배님들을 만나면 먼저 활달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인사를 활달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좋은 것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팀 선배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팀 선배님들도 지나치다 저를 만나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몇 살이냐 물어봐 주시며 막내라서 고생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별거 없이 인사를 크게 하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밝힌 것 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양치할 때라던가 간식 파티할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타팀이고 낯선 분들도 있긴 했지만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런 분들도 저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걸어주셔서 저도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한 저와 동갑인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직원인데 약간 뭐랄까, 항상 좀 뚱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 그 동료와 회사에서 함께 지나가다가 다른 팀 선배님들과 제가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면 그 동료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느 팀 과장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제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안면도 트고 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동료는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과 간단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적당히 타이밍 봐서 그 동료도 대화에 끼어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뚱한 표정으로 있으니 좀 신경이 쓰이고 괜히 그 동료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동료와는 같은 팀이고 어쨌든 입사도 저보다 한 달 빠르고 해서 선배라면 선배인데 제가 먼저 회사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하니 그 동료가 조금씩 신경 쓰이더라고요. 신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신랑은 그 동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차를 마시곤 하는데 가끔 제가 마실 차를 타러 간 김에 팀원들 차도 한 잔씩 타서 드리곤 했어요. 제 거 타는 김에 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를 한 잔씩 드리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다는 그 동료는 그때마다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그 동료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가끔 그 동료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좋고 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하면서 제가 그 동료 주머니에 간식을 넣어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대학 때 학원 보조 강사 알바를 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피곤하고 힘든 날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애가 저에게 오더니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사탕 하나를 주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정말 울 뻔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눈치가 있고 어떻게 저런 배려심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린아이도 어른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배워서 저도 주변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왔고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은 듯한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기분 안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1차가 좀 일찍 끝나고 귀가하실 분들은 귀가하신다고 가시고 4명만 남아서 2차를 갔어요. 2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갑자기 땡땡씨, 회사에서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거 아니야? 이러더군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제가 회사에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팀장님께도 막 장난치고 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팀장님 원래 장난도 잘 치시고 회의가 잘 안 되면 회의를 예능으로 바꿔버리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가끔 장난도 치고 팀장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아무 말이 없길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버릇없이 군 것처럼 보였으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는 저에게 왜 사람들에게 친한 척을 그렇게 하냐고 하더군요. 누굴 꼬시려고 하냐면서요.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동료가 또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뭐 인사를 하고 본인에게 소개도 안 시켜줬다고 뭐라 하더군요. 같은 팀이니까 자기를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팀원들 차를 가끔 타주는데 자기에게 말을 해서 같이 타오던가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 거 탈 때 같이 타다 준 것이라고 했더니 팀원이 7명인데 타는 김에 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제가 혼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면서 자기 존나 기분 나쁘다고 욕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동료에게 좀 취한 것 같다고 일어나자고 하는데 그 동료는 계속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와 같이 있을 때 다른 팀 사람들과 제가 혼자 친해져서 대화하고 그러면 자기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료 하는 말이 그렇게 여우짓을 하고 꼬리치고 다니면 회사에서 안 좋게 소문나서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것을 여우짓이라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좀 배우라고요. 나보다 한 달 먼저 입사했으면 사람들과 친해질 시간이 나보다 훨씬 많았을 텐데 내가 다른 분들과 대화하고 있으면 옆에서 뚱하게 있는데 나도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요. 팀원들 힘내라고 차도 타다 드리고 기분 안 좋은 것 같은 팀원 있으면 작은 간식 하나 책상 위에 올려주며 힘내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했습니다. 본인의 친화력이 부족한 것을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나대서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그랬냐고 했어요. 왜 나에게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싸움 나겠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료에게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을 질투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2차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랑에게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더니 회사마다 꼭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동료가 여우짓이라고 했으니 그 앞에서 더 여우짓하고 더 꼬리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서 달라진 것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 동료의 말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다른 팀 입사 동기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동료가 저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혼 기혼 가리지 않고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말하고 다녔고 실무도 잘 모르면서 나대고 다니고 등등. 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받아칠 수 있어서 상관없는데 뒤에서 욕하고 다닌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싸우더라도 불러내서 얘기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팀원들과 타팀 선배님들에게 더 상냥하게 대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럴수록 그 동료는 저를 째려보는 횟수가 늘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제 생일날 팀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동료는 그때도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팀장님서부터 팀원들 전부 저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팀 분위기가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물보다 더 감사해서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다른 팀 팀장님이 그날 저에게 제 생일인 것을 몰랐다며 나중에라도 선물 주시겠다고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는 그 동료에게 퇴근할 때 선물 고맙다고 미소 한번 띄워주고 퇴근했습니다. 그 동료는 지금도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밀인데 저 외모도 평범 이하입니다. 약간 통통한 스타일이고요.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부모님께 배운 대로 먼저 다가가서 활달하게 인사하는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동료는 자기가 그것을 못하면 자기를 바꾸던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것이 좀 스트레스예요. 앞으로 저는 그 동료 앞에서 더 활달하게 행동하고 팀원들과 더 즐겁게 잘 지내려고요. 남편은 제 편에서만 말해주니 많은 분들에게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기도 해서 글을 보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대단한 강점을 가지셨네요. 사회에서는 능력자를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나 봅니다. 질투하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회사 사람들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멋진 직장인이 되시길 바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